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국가안보 문란 사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안보 문란 사건은요, 지금까지 이제 북한의 이 탈북 어민들 왜 귀향 의사를 무시하고 보낸 이 사건,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우리 해수 공무원 구조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피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점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국가안보 문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안보 문란 사건 중에 하나는요, 이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즉이 사이버 사령부의 이 정치적인 댓글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것이 일단락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요, 바로 김관진 구속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김관진 장관이죠. 표적으로 삼아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국가안보 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문제점들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어제서부터 이 각 주요 언론 매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이 단독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장이 굉장히 더 커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이 국가안보 문란 실태 조사 태스크 포스가 드디어 발족이 됐습니다. 위원장에는요, 3스타 출신의 삼선 의원이죠, 한기호 의원,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는 신원식 의원, 여기도 이제 3스타 출신인데 합탐의 차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래서 군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 의원으로는요, 탈북민 출신의 태용화 지성 의원, 그리고 서범수 의원이 의원으로 참여했고, 앞으로 민관 의원 6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족식에서요, 이 권성동 원내 대표가 이 해수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말 참담하고 엉망이다, 한 가정을 완전히 비극으로 말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탈북 청년 2명 돌려보낸 거, 이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이거야말로 이 자필 귀한 의향석, 기수 의향석까지 썼는데,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이 강제 북송은 반인륜적 범죄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비정상적인 이 안보 문란 사건,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사삭 누각이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국가안보 문란의 거대한 실체를 밝혀야 되겠다라고 밝혔고요. 한기호 위원장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이 박한기 합참 의장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납포하지 말라, 북한 어선을. 그런데 납포했다, 이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삼척항 목성 사건, 이 세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부위원장도요, 이러한 일련의 문재인 정권의 이런 대북 정책, 그 다음에 안보 문란 사건을 보면 대한민국은 김정은 깐부 정권이다. 그래서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 정권인데 하나하나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지금 오늘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 이게 2012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사건인데, 요지는 뭐냐? 당시 여당했던 새누리당을 위해서 사이버사가 정치 댓글을 달았다, 이런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고요. 결국 수사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전 사이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댓글 혐의는 인정한 것이죠. 그럼에도 김관진 장관이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김관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2017년도 5월에 들어섰으니까 이 8월 달에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섭니다. 재수사에 나선 이 계기를 제가 이 단독 보도 내용을 쭉 보니까 말이죠. 2017년도 8월 25일 날 청와대 안보실에 있는 행정관 한 명이 말이죠, 이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방문을 합니다. 이 방문을 해서 이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아요. 이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수사팀장과 수사팀들 4명을 말이죠,
바로 9월 초에 한 뭐 1, 2주를 있다가 9월 초에 청와대로 전부 다 소환하고 그 당시 수사 기록을 갖고 와라. 그래서 이 수사 기록을요 무단으로 열람하는데요. 이 무단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법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직권남용 위반 혐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 행정관이 수사 기록도 열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도 방문하고 청와대 소환도 하고 그래서 관련 보고를 전부 다 추가적으로 또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9월 8일 날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관련된 재조사 TF가 국방부에서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재출범을 해갖고 쭉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11월 달이 이르러서 거의 뭐 2달 후죠.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해요. 그러니까 2014년도 검열단에서는요, 이 감찰단에서는 이 이제 김관진 장관은 직접 개입이 안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은 뭘로 보느냐? 이 개입했다고 보느냐? 사이버 사령부의 장관 보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딱 체크하는 표시 있지 않습니까?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장관이 다 본 거하고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유로 장관을 이제 수사해가지고요. 결국은 구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V자 표시, 이거는요, 사이버사의 댓글 중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V자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 보고 관례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장관을 구속을 합니다. 구속을 하니까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가지고요. 구속된 지 11일 만에 결국은 석방이 됐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2심에서 2년 4개월의 구형을 받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사건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국방부에서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과연 누가 어느 행정관이 지시를 해가지고 불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A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람한 문서가 수사기록 전체인 건지 아니면 요약서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과거 17년도 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거는 신속하게 정리해서 입장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번 이 사건, 이것도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할 게 아니라요, 나를 새서라도 제대로 빨리 이 관련 이 의혹들을 전부 다 파헤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지금 행정관들이 왜 이렇게 직권남용까지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서 이 행정관들이 육군 참모총장도 불러내서 인사 문제를 하고, 또 이 해경과 관련된 이 S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불러들이고, 또 직접 사무실도 방문하고 말이죠. 그래서 해경왕 소리를 듣는 그러한 또 이 행정관도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완장창 행정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많았느냐? 우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시각이요, 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좀 군기 잡기 차원에서 이 완장을 차가지고 이렇게 월권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문재인 청와대의 경우에는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조직인 행정부 조직 자체를 좀 우습게 봤다. 이러다 보니까 이 행정관들이 이러한 월권 현상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안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 행정관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시민단체 이런 데서요, 고발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계룡대에서 첫 번째 군 지휘관 회의를 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합참의장을 불러다가 이런 모욕 주는 행위는
나타나지 절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국민과 약속을 한 바 있고 꼭 저는 지켜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군, 경찰, 일반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죠. 명예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러한 명예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어쩌다 공무원이 된 그야말로 내 뒤에는 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파워가 있다. 이래서 월권하는 대통령 시대 직원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철저한 감찰 활동은 24시간 365일 계속 5년간 계속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감찰 관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법치주의야, 법에 정해진 거야, 둘 거야 되어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 구성이 끝나고 국회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면 대통령실에 추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모든 일련의 조치들이 제대로 좀 빠르게 적시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모친이 결국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형 이래진 씨의 발언에 의하면은요, 어머니가 본래도 좀 편찮았는데 건강이 더 악화가 될까 봐서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도 모르고 이제 어머니마저 세상이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래서 이 해수부 공무원 지금 장례 식당은요 강동 성심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인은 13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유족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말이죠, 지금 이미 필요한 고발 조치, 서훈, 그 다음에 박지원, 이런 고발 조치가 국정원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그리고 유족 측에서도 쭉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유족 측에서요,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 굉장히 큰 관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관련 기록이 없다, 부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족 측에 통보를 한 바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이 관련 기록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기록관을 대상으로 기록물을 공개하라, 이러한 행정소송을 20일쯤 낼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미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든가 아니면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기록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을 대상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장에 기록물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요, 이 행정법원에서 지난 11월 달에도 유족 측에서 청구한 정보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기밀을 제외하고는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도 유족에 유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유족 측에서는요, 인권위 측에 그거 월북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도대체 이 시기에 뭐 하는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막말을 한 우상호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또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상호하고 서른이 두 사람이 이런 막말을 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해서 인권위 진정을 낼 예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 인권위에서는 또 이 황희, 김철민 이 두 사람이 유족을 회유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요, 진정서를 유족 측에서 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면으로 이제 법적 소송도 하고요, 일면으로 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진정을 통해서 또 이제 결국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인 법률 투쟁에 나섰다는 점. 그리고요, 이와 함께 지금 검찰 내부 동향을 보면요, 지금 이 강제 피격 사건하고 어민 북송 사건에 관해서 사실상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1부, 3부 두 군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수사 부서에서요, 대검에 검사를 한두 명씩 더,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요, 특이한 것은 검사 이름을 특정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검찰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파헤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걸 보면요, 특별수사팀을 꾸민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그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그야말로 청와대도 걸려있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걸려있죠. 전직 국정원장 둘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 성격상으로 보면 사정수사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특수검사들을 전면 배치해서 검찰의 수사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제대로 좀 수사해 주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박지원 전 원장이 보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보고서, 그리고 기록을 삭제했다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그 국정원 내부 지금 TF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고강도 감찰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표류 중이니 북한 해상에서 발견되면 북한의 구조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취지의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서를 보고 당시에 구조 요청을 안 한 이유가 바로 뭐냐, 특수첩보에 출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요, 특수첩보 이 출처, 이거 노출될 우려감이 있죠. 그러면 정보 소스가 중단될 수 있죠. 여기에서 전략적 판단을 잘해야 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출처가 노출되는 게 중요하냐. 출처는요,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이례적으로 한두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없어진 출처를요,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보 역량이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일단 죽으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살려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우선입니까? 정보는 왜 씁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정보를 쓰는 거예요. 이 정보를 활용할 때 항상 리스크가 딸려요. 이번 이 SI 첩보의 경우에는 첩보 출처가 노출돼서 계속해서 북한 관련 첩보를 계속 수집해야 되는데 수집 소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데미지는 인 것만은 분명해.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왜? 생명은 재생이 불가해. 그러나 첩보 소스는 기술력에 의해서 얼마든지는 아니지만요, 소스는 다시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전략적 판단, 정책적 판단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김정은이를 자극하면 안 되니까, 김정은이 무서우니까, 김정은을 건들면 안 되니까 이 요청을 안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러한 첩보 보고서를 갖다가 국정원에서는 삭제됐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이 박지원 원장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첩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박지원 머리로는 X파일을 다 기억해서 언론에 까고 있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원장 오늘 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나를 왜 고발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를 고발할 게 아니라, 나를 잡을 게 아니라 물가나 제대로 잡아라. 그리고 정치보다는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법치냐. 제가 지금도 뭐로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또 이 기자들이 자꾸 고발장 좀 보자, 변호사 선임했냐고 묻는데 내가 도대체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이 보도를 보면 이 수사팀의 검사 2명씩 더 충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확대 일로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여전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고발한 것이야말로 이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결국은 두 국정원장의 고발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함과 관련해서요, 청와대가 SI 첩보를 보고 미리서부터 선상에서 살인사건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합심을 빨리 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 이 강제로 북송할 적에는요, 그러니까 군 첩보를 이용해서 다 파악해 놓고 북한에 보낼 때는 군을 패싱했다라는 지금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도 패싱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이야말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지탄, 이거를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여권에서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북 어민을 북송한 직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보고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느냐. 2032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이런 방안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5일 만에 북송하게 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중요한 대북 관계, 그야말로 이제 뭡니까, 이런 올림픽 유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탈북 어민들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고, 또 이 부산에서 있게 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조선일보 채널 A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이번에 탈북 어민을 북송한 직후에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안을 작성을 보면 여기에 이것이 또 장애가 될까 봐서 이렇게 빨리 조치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요, 정의용, 서훈, 김현철 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8명을 했는데요, 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 다음에 불법 체포 감금, 범인 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서훈, 그 다음에는 정의용 이외에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JSA 경비 대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건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고민정 결국은 민생을 챙기는 가단 야당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한 후에 말이죠, 기자들한테 그야말로 지금 현재 친명, 비명, 친문, 반문 이렇게 계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간극을 좁히는 것이 본인의 첫 번째 숙제다. 당 대표의 첫 번째 숙제고, 이러한 서로를 가르는 문화를 없애고 통합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최고위 후원들이 특정 계파 후보를 자처하고 있는 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의 시급한 과제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민간인 순방 동행 사건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사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입법부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요, 이 강력한 투쟁 야당을 만드는데 본인이 일조를 하겠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했고, 그래서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지금 네티즌들 반응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이 조선일보 보도가 있는데요. 어제 최고위 참석할 때 좀 웃으면서 참석했다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네티즌들이. 그래서 나 같으면 당의 위기상을 엄중히 여기고 국민 앞에 잘 전신하겠다, 그러면서요, 엄숙하게 걸어갈 텐데 쇼도 못한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냐, 너무 행복해 보인다, 보수의 고민정이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네티즌들 비판하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배현진 의원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면, 이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준석 이 팬덤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을 최고위 보이콧도 선언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과 여러 차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준석의 팬덤이 내짓는 내품는 비판과 불평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